사실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인생 경험도 많고, 또 연세도 더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특히 여성협의회 회원들도 오셨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평소에 또 제가 이제 또 존경하고 아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우리 성덕대학교 총장님도 방금 들어오신 것 같고, 우리 김정식 원장님하고 우리 정재진 우리 영천 우리 선생하고 지금 이제 또 정동재 회장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영천의 선비들입니다. 선비들인데, 이런 또 여기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아주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또 우리 종친회 우리 한해서 원로, 지금 90노인 원로 우리 또 종친회 회원도 오셔가지고, 이런 어른들을 모시고 내가 이 짧은 식견으로 강의를 하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어깨가 무겁고 좀 이래 어리벙벙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직원들도 몇 명 왔고, 조그맣게 우리 정민석 회장님이 소개하셨듯이 오늘이 과히 명절 한 가지입니다. 이 첫 단풍 계절이 돼가지고, 바쁘신데도 또 이래 오셔서 평소에 저한테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우리 사대부고 동문들도 이렇게 좀 보이시는 것 같고, 특히 또 성덕대학교 우리 총장님이 또 성덕대학교 평생교육생들을 또 모시고 오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제목은 이 세심 실천이지만은, 실제 이 세심이라는 뒤로, 세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좀 정리해가지고 간추려서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문명과 이 정신 문화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두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물질 문명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제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제가 어릴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통신만 봐도, 제가 이제 60년도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수백 명 중에 자기 집 전화번호 있는 친구를 적으려면 10명 미만밖에 안 적혀요. 근데 그 뒤에 또 76년도에 내가 사업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서울에 옛날에 60년대는 백색 전화기가 있었는데, 전화기 한 대가 집 한 채 값하고 비슷하게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76년도에 내가 사업할 때는 조만하게 처음 하니까 주인집 전화 빌려가지고 새 집 세워야 되는 사람이 그걸 공동으로 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이 삐삐가 있다가 최근에 와서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가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 어른들은, 이남철 회장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 회장이 4차 산업이 그게 무슨 소리고, 아마 남한 어른들은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4차 산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AI 시대, AI 시대라는 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지금 의사나 이런 직업이 자꾸 AI, 인공지능이 다 해결하고, 또 이제 가게에 가면 인공지능 로봇 앉아가지고 전부 계산해주고 주문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이런 또 융합시대. 이 인터넷하고, 농촌에도 지금 보면 스마트 팝 하는 게 요새 하는데, 이런 게 전부 6차, 4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런데 비해가지고 우리 정신문화는 거의 퇴보되어 있거나 오히려 정치대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정서적으로 우리가 너무 메말라가지고 인간미도 점점 떨어지고, 이래서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데 정서적으로 메말라가지고 행복지수가 매우 낮다.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한 내용도 제목이 세심실천인데, 세심실천이라는 건 세심이라는 건 이제 마음을 씻는다는 뜻인데, 이 마음을 씻는다. 마음을 씻는 이 마음 공부하는 건데, 오늘 강의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마음 공부를 왜 하느냐?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세심을 하게 되면은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방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핵심이 강의 내용 그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그 여성 우리 기업인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기업인들이 오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경영인이기 때문에 기업을 한 지가 한 40년쯤 돼요. 그동안 기업하면서 어려웠던 그 고비를 넘기는 그 기업에 대한 경험담을 좀 해가지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오신 분들은 조금 타산 지식이라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다음, 이제 세심이 오늘 마음을 씻는다는 뜻인데, 요 세심을 이제 강의하기 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심이라는 말은 주역에나 하여튼 앱 문헌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최근에 저희 그 조선 고종 때 영친이 낳은 조선말 선비가 저희 할아버지 송계 선생을 잠깐 소개하자면은, 거기에 보면은 문집에 세심시동이라는 장편의 그 시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거기 그때 학술대에서 그 학자들이 세심에 관한 그 문헌에 많이 있지만은 세심에 관한 그걸 이렇게 장편의 시를 남긴 선비는 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세심에 대한 그 시 중에 몇 구절만 인용해가지고 저는 그 이 식견이 좁아가지고 특히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심에 대해서 우리 송계 선생님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쓰신 우리 김정식 원장님이 오셨는데 이 여러분들, 우리 김 원장님이나 정재진 선생이나 우리 정동지 선생님 이런 분은 거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이제 시를 이제 발췌해가지고 이제 오늘 좀 인용을 해서 몇 가지만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세심시동지에 나오는 게 보면은 첫 줄이 뭐냐면은 인이 만물지요 심이 만사원이라. 여기 뭐냐면은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마음은 만사의 근원이다. 여기에 세심시동지에 나오는 첫 귀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마음 씻는 걸 쭉 시를 했는데 이걸 다 그 시를 내가 다 나도 뭐 잘 모르는데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단지 그 세심이라는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세심하면 행복해진다는데 이 세심하는 결국은 마음 다스리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이 마음 다스리는 결국 인생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서양의 큰 옛날 그 왕이 그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 나라에 가장 인생에 대해서 잘 아는 철학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아주 인생에 대해서 잘 안다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봐달라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답하기를 임금님 인생은 하도 복잡해가지고 인생에 가면 책만 해도 차로 수추록 되니까 그거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서양에 보면 이 철학자가 남긴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서울대학교로 서양에서 최고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지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이제 신문 기자들 있는 사람들이 쭉 몰려가지고 4년 동안 공부했는 걸 한번 지식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 했는 말이 나는 4년 동안 배운 것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복잡한데 복잡한 그 인생 중에 마음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심하면 행복해진다 그랬는데, 뒤에 세심을 해야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몸을, 이게 몸에 우리가 때가 끼면 물로, 비누로 몸을 씻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물과 비누와 같은 게 마음을 씻는 게 이제 마음이 이제 보면은 이 마음이 이제 나쁜 마음, 여기 보면 개교, 자만, 분노, 원망, 사치, 탐욕, 시기 이런 나쁜 마음을 씻어내는 게 셋입니다. 이런 나쁜 마음을 이걸 깨끗이 씻어버리면은 그대 다음 씻어버리면 여기에 그래 내 나쁜 마음을 씻는데 물과 비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야기하는 불경, 성경, 논어, 성인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옛 사람들과 철학자들이 남긴 좋은 말, 또 마음을 씻는데 도움되는 종교생활, 기도, 그 다음 명상, 독서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을 씻는 도구가 되거나 안 그러면 몸을 씻을 때 필요한 비누, 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걸 갖고 계속 마음을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것도 아까 송계 할아버지께서 시 중에 한 귀절을 인용한 겁니다. 92개 줄,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세진허 다병인데, 저게 병자가 틀렸어요. 우리 비서 아가씨가 타절 잘못 쓴 것 같은데, 요걸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안 선생님이, 큰 선배들 보니까 조그맣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 참고로 또 틀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밑에 청군복 태연이라. 여기 뭔가 하면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게, 세심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요런 게 시기절에 있는 걸 내가 인용했습니다. 세심을 하면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요걸 이제 내가 인용했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세심을 하면은 행복해진다 그랬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조그맣게 말씀드리듯이 인생이 이야기하려면 복잡하듯이 마음을 씻는 방법도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인데, 현재에 만족하라. 그리고 만족만 하지 마라. 요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오늘 강의 내용은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강의라는 거는 오늘 이제 듣는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있고 이런 데 있는데 이 강의가 이제 좀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나면 뭐 하나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두 개 다 가지고 어렵단 말이야. 재미만 있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와이담이나, 안 그러면 좀 웃기는 웃음, 탤런트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하면 재미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되고, 또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강의가 사실 쉬운 거지만은, 재미도 있고, 또 배우는 것도 있으려고 그러면 좀 어렵다. 이래서 저는 이제, 요거 오늘, 현재에 만족하라. 그리고 만족만 하지 마라. 이거는 계속 이걸 음미하면, 여기 이제, 내가 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정년 퇴임하는 교수가 했는 말입니다. 요거 내 평생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건데, 현재에 만족하라. 그 다음에 만족만 하지 마라. 오늘 30분 동안 이 내용을 강의합니다. 지금부터. 요걸 핵심으로 강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현재에 만족하라. 그런데, 현재에 만족하지 않으면요, 행복이 내한테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현재에 우리는 만족을 해야 행복이 찾아들 틈이, 그래, 행복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을 만들어 그러면 현재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부자가 마음이 부자라야 진짜 부자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 마음이 부자라니까 이 마음이 행복해야 그게 진짜 행복인데,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라. 그래서 복인데,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라. 뒤에 또 만족하지 마라. 그러는데, 현재에 만족하라. 여긴 만족하라.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100억쯤 재산 가진 사람이요. 어디 한 50억 부도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도만 그 금액에 아주 막 거기에 몰입을 해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해로운 게 스트레스입니다. 거기에 막 집어넣으면 뭐 이 사람 평소에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빨리 죽는 걸 내가 이게 싫어 직접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1억밖에 없는데 어디가 1,000만 벌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불불 나는 거예요. 자, 앞에 100억 가진 사람이 50억 나는데 50억 남아있죠. 뒤에 1억 가진 사람이 1억 더 벌어봐야 1억 1,000만 원이니까 50배 재산을 더 가지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재산에 대한 어떤 불만 때문에 병에 걸리가 스트레스 받아 죽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1억밖에 없는데도 행복에 넘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에 만족하죠, 현재에. 그럼 50억 날렸으면은 가지고 있는 50억만 갖고 이 세상에 내보다 50억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걸 갖고 만족하자. 이렇게 빨리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행복해질 수 있다. 알겠습니까?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게 이제 또,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는 지혜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하면서요. 옛날에 초창기에 사업하면서 이 과자 공장 같은 데 이 과자 껍데기, 라면 껍데기 이런 건 납품했는데, 부도 딱 내가 가보면요. 부도 금액 제일 많은 사람이 밀가루 대준 사람이고, 그 과자 제일 옛날에 보면 소다 하나 걸어놓고 과자 만들었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도 금액이 제일 많은 게 내 껍데기 대주는 내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당시에 1,000만 원씩 부도 만나면은 처음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다가 그 다음날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내가 1,000만 원 부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월급제를 했으면 이게 안 만날 거 아니냐. 사업을 해가지고 1,000만 원 부도 만났다는 것은 1,000만 원을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다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 게 이제 그게 바로 그런 걸 이제 자꾸 이제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그걸 자꾸 이제 반복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동상생 서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한 사람은 군인이고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제 군인 동창생이 야, 너가 신랑은 사업하니까 돈도 잘 벌고 좋다, 좋겠다 이러니까 이 사업하는 그 친구는 야, 말도 마라. 우리 남편은 사업한답시고 맨날 손님 만난다, 바이야 만난다 하면서 맨날 술 먹고 늦게 오고 출장 가고 이런다. 하나도 좋은 거 없다. 나는 네가 부럽다. 너는 월급 딱 갖다 주고 출근 딱 해 저녁에 딱 오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도 이제 남편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야, 너는 의사 돈도 잘 벌고 참 좋겠다 그러니까 야, 말도 마라. 의사 내 병원이 이제 집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이거 실증 나는데 너는 남편이 출근 딱 해가 퇴근 딱 하면 기다리는 밥도 얼마나 좋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비교를 하면 절대 현재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남편이 최고다 하고 장점만 보고 최고다 생각해야 현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또,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젊은 부부가 사고인데, 신랑이 돈은 잘 벌어주는데, 이 돈은 잘 벌어다 주는데, 밥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싸울 때 왜 싸우느냐 합니까? 돈만 갖고 사나? 돈만 갖고 이래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신랑이 이런, 돈은 잘 못 버는데, 밥 일은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왜 싸우냐면, 그것만 갖고 사나? 그것만 하면 사나? 이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돈도 잘 벌어오고, 밥 일도 잘하면 안 싸웠겠죠? 뭐라고 싸우는지 압니까? 오냐, 니 잘났다. 오냐, 니 잘났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맨날 그런 식으로 불만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가져야 이게
행복해질 수 있다. 여기에 오늘 강의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라. 현재에 만족하지 않냐면은 절대 행복이 내 틈에 몸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현재에 만족하라. 현재에 만족하자. 현재에 만족하자. 그리고 요걸 늘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런 예를 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라야 진정한 부자예요. 마음이. 재산이 많다고 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부자라야 그게 진정한 부자다. 조그맣게 서두에 말씀드린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인데, 물질 문명 갖고는 행복 지수가 높을 수가 없어요. 정신 문화가 같이 발전해야 행복 지수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만족하라 그리고 만족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만족만 하는 건 나는 이제 옛날 선비들은요, 이 마음 수양이 돼가지고 가난하면서도 항상 표정이 밝고 환하고 이 마음 욕심을 버립니다. 욕심을.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장하다. 그거는 이제 그걸 행복해질 수는 있는데, 그래가지고는요, 그게 그 행복한 것쯤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만족하지 마라. 이거는 게 우리는 행복한 거는 마음 만족만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꿈을 달성해가지고 이루었을 때 성취감으로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성취감으로. 그래서 만족만 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꿈을 갖고 그러면 행복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삼남매를 이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삼남매를 기르는 젊은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쪼르르 놔두고 남편이 죽어 없으니까 이 삼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목표가 내 이 삼남매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딱 그걸 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남의 집에 품팔이도 가고, 노가다 하니까 일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도 이런 고생을 안 느끼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목표를 정해놓고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전진하면은 또 여기에 마음이 목표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여기에 우리 선배님들하고 연세 나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젊은 사람만 꿈과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남한 사람들도 목표를 정해놓고 좀 우리가 생활할 필요가 있다.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아마 내가 90노인들, 80노인 연세 계시는 분들인데, 이 노인들은 목표가 건강을 목표로 세우든지,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건강을 하려면 첫째, 남한 사람들은 건강을 또 이제 하려면 우선 이제 좀 걸어야 됩니다. 건강을 하면. 걸어야 되는데, 걷는 것도 이제 지혜를 짜가지고 무조건 내가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요새 걷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 차를 갖다 대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거 가면 1km 지나면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 받아두고, 또 우리 주말에는 이제 우리 집에는 이제 서원 없으니까 이제 행사가 있을 때는 저녁에 해결되는데, 행사가 없을 때는 이제 딱 그 기원에 바둑 딱 한 2판 뜨고 업무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아파트 딱 대놔버리고 그 1km 지점에 걸어가고, 기원 옆에 식당 하는데 거기가 저녁 한 그릇 먹고, 걸어가서 먹고 이제 어차피 또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2km를 자동적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한 바퀴 삑 돌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이제 일부러 운동을 하려 그러면 힘들지,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좀 걸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건강 관리하는 기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남한 사람들은요, 제일 이제 문제가 뭔가면, 나중에 치매에 안 걸려, 치매에 안 걸리니까 이 남한 사람들은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남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일거리를 만들어요.
일을 하고, 걷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만 이 치매가 안 걸리는데, 요즘 이제 우리 집에, 여기 우리 정재진 선생님하고 저 정동희 선생님 보니까 우리 경전 많이 강의하시는데요. 아주 좋은 일을 하신다.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남한 사람들이 이제 요새 공부를 하고, 나는 이게 다른 사람이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도 이제 나이 좀 70 중반인데, 경전을 우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고 서각하고 서 열심히 하는데, 속으로 우리 마누라는 치매는 안 걸리겠구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 나이 많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만 이 머리를 잡고 써야 치매에 안 걸린다고. 이 나이 들어가지고요, 제일 골치 아픈 병이 치매입니다, 치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 이거는 내가 또 이제 사실은 우리 선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게 좀 맞지 않겠지만은 또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또 연세 많은 분들은 고집을 피우면 안 돼, 고집을.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연세 많은 분은요, 지금 여기 내가 우리 50년대 어릴 때 50년대 하고요, 지금 80 노인들 한번 생각해 봐요. 조선시대는 세종대왕 때나 고종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연속을 한번 보라고요. 400년 동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손자나 이 시대 변화가 이 세대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손자가 따라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 윤리도 맞아떨어지고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50년대에 내가 어릴 때 6.25 사변 후에 시골 가면요, 그때 시골 환경이 지금 조선시대의 연습곡에 나오는 환경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물레 잡고, 삶살마가 삼배 베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삼소 때 삼사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겨울 내 빗자고, 물레들 명 잡아야 온 10식구가 막 몽땅 빗자고 해가지고 식구들 옷밖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팔 것도 없어요. 겨울 내 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이 농사 10명을 짓고 이런 시대에 살다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는 100년 변할 때 지금은 하도 이게 막 초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10대하고 20대하고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거든요. 30대하고 40대하고 세대 차이가 이게 10년별로 세대 차이가 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남하는 사람은 절대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요새 이제 회사에 우리 부사장도 있고 회사 직원 몇 명 있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게, 내 나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내가 혹시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겠느냐. 어떨 때는 막 고집을 피우다가도 이거 안 되겠다. 혹시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경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멈춥니다. 고집을 피우다가도 멈추고. 왜냐하면 이게 회장이니까 밑에 무조건 따라오잖아요. 그래 이게 고집을 피우는지 아닌지 자기는 모른다고요. 그래 이제 이 연세 많은 노인들은 고집을 피우지 않느냐고, 우리 기준에서 지금 70대, 80대 우리 기준으로 해요. 애들 잣대를 들이대면요, 불효 막심이죠. 불효 막심. 내가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에 어른하고 저하고는 연세 차이가 많습니다. 40, 장독하게 지금 70세이니까. 거의 지금 마탱하고 집에 어른하고는 이제 집에 어른하고 연세 차이가 많은데, 그런데 집에 어른이 옛날 할아버지한테 했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3년상 나고 그 애를 갖춘 걸 생각하면요, 나는 할아버지 집에 어른에 비하면 아주 불효. 이건 불효 막심한 사람인데, 요새 우리 아들 내한테 하는 거 가만히 보니, 이건 또 내가 했는 것보다 훨씬 더 불효 막심한 놈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 잣대에서 들이대면요, 그게 아주 불효 막심한 놈인데, 그래서 나는 설마 제가 큰일 났다, 불효 막심한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옷에 다른 집 아들을 보니까 비슷하더라. 그러면 그거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빨리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 남한 사람들은 고집을 버리라. 5가지. 우리 오늘 남한 사람들한테 요 5가지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영남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때는 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때 강의한 내용은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는데 오늘 여기는 전부 연세 많은 분들인데 연세 많은 분들은 꿈이 없을 건데 연세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대로 꿈인데 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꿈이라는 거는 뭔가 뭐가 되겠다는 꿈은 그거보다도 뭘 하겠다는 꿈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뭐가 되겠다는 꿈보다는 뭘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겠다는 꿈. 그런데 젊을 때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 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하겠다는 꿈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뭐가 되겠다는 꿈보다는 내가 뭘 하겠다는 꿈을 가지면은 이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이 학교를 우리 사대부고 동문들도 왔고 먼저 앞에 9월달에 특강했는 윤종용 회장이 우리 사대부고 저하고 동무인데 그 당시에 50년대 60년대 초에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체가 이제 학교 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경북고등학교나 이제 사대부고 이게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대부고는 이제 모자가 좀 신회장 맞죠? 모자가 10% 맞았었죠, 그죠? 10% 본색 모자 이렇게 쓰고 중앙통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 천지 하나 걸어오고 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윤종용 회장이 서울 공대 나왔는데 먼저 앞에 우리 특강했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동문이지만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은 한때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보다도 연봉이 높았다 할 정도로 우리 입지적인 인물이 영천에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걸 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내가 좀 하자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신령에서 제가 이제 고향이 신령이거든요. 신령에서 이제 59년도 내가 대구에 중학교 한다고 나갔는데 그때 돈을 내가 가져간 돈이 요 화폐 전의 화폐로 120환, 요 화폐 앞에 그러면 환 120환을 가져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살 한 말 서대, 된장 한 깡통, 그 다음 꼬치가리 한 통, 그 다음 콩조림 한 통 이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대구 가서 자취를 하는데, 이제 이게 비싼 데는 자취 먹고, 저 신천동 삼국대 이거 판자촌 거기가 자취를 하는데, 통로벌에서 밥을 해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120환을 가지고 가면은, 신령서 대구역까지, 그때는 371버스가 대구역 앞에 고 있었어요. 종착역이. 그 뒤에 시남주성에 요새는 이야기도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대구가 이제 지금 동대구역하고 수성 덜이고 전부 일 때는 야산일 때, 법원에 자는 그 시절에 제일 변두리가 신천동 고 이제 삼국도에서 자취를 했는데, 자, 120판 받아가지고 이제 371버스가 30판 졸고 나면 90판 남죠. 둘이 자취하는데 50판 고 갖고 이제 숯 한 푸 사가지고 이제 자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러면 돈 반찬 사먹고, 멸치 사먹고, 된장 끓일 때 멸치 없고, 파고 이런 거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 달 내내 꼬치가리 된장에 꼬치가리 풀어가지고 고기에 반찬이야. 딱 한 가지. 다른 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한창 밥을 제일 많이 먹을 때가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한 말 써야 되겠다면 양이 많아요. 초원에서 한 말 써야 되면 양이 요새 한 말 써야 되면 아마 6식구, 7식구 한 달 양식 될 거예요. 한 말 써야 돼. 그건데 딱 그것도 배고프다고 많이 먹으면요. 이 군 금질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라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이제 사먹는 게 풀빵이 있는데 풀빵 그것도 돈이 없어 못 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대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지요. 배고프다고 좀 더 해먹고, 양식 이래. 그걸 딱딱 대가 먹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둘이서, 대공고 학생과 둘이 자취를 했는데, 둘이서 이제 생살.
생살 못 보니까 양식 더 모자라는 게 있죠. 생살 못 보니까. 그래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와. 한 달에 한 번 나가 양식 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할 수 없이 굶을 수놓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친구 자식한테 한 대 좀 빌려가 하고 이제 그 다음 촌에가 갚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생살 먹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는 또 가정교사 하고 뭐 대학교도 가정교사 이렇게 해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영남대학교 학생들한테 내가 생살 먹고 학교 다녔는데 니 고생했다고 내가 그때 고생했다고 생각되나 그러니까 답을 안 하더라고. 사실 그 당시에 나는 고생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그때 고생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그러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촌에서 그 당시에 우리 또래는 국민학교밖에 졸업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러나 나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대구 이제 방학 때 학생복 입고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떡 촌에 나가면 촌의 국민학교 동생들을 반일 하잖아요, 반일. 반 내면서 그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는 우리 몰랐는데 그때 한 명 더 있는 동경의 대상이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게야. 그런데 실제 생사를 묻고 공부를 했는데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꿈과 목표가 있으면은 예만 고생도 고생으로 안 느낀다. 그걸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이거는 우리 남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남하는 사람들도 연세 많은 분들도 뭘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 오늘부터라도 뭘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깁니다. 세심하면 다음 같은 사회적 병폐가 문제점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여기 이제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심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요. 마음이 부자라야 진짜 부자인데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행복지수가 이제 굉장히 낮는데 필리핀이나 미얀마 이런 데보다도 행복지수 낮는 이야기가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데 정신적으로 우리가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해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 뭐냐면은 잘 살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잘 살기 운동인데 새마을운동이 물질적으로 잘 살기 운동이라면은 세심운동 한번 해보고 싶다. 세심운동은 정신적으로 잘 살기 운동이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같이 잘 살아야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지금 아직 저는 기억이 바빠서 엄청 못하는데 앞으로 이 세심운동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저 앞에 우리 김정식 원장님 계시는데 김정식 원장님 코치를 좀 받아가 잠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내가 사업을 좀 손을 떼고 이런 걸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률이 높다. 이것도 세심을 안 해가 자살률이 높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인의 돈은 일상생활 속에 있으므로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어디 논어에 나오는 말 맞죠? 그런 말 나오죠. 정선생님.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나는 전부 논어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논어도 그렇게 배웠다는 사람 이거 선물로 하니까, 난 들은 이야기였어요. 이 논어에 성인의 돈은 일상생활 속에 있으므로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자살비교 왜 하냐면은 내가 죽고 싶을 때는요. 옛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 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요. 죽고 싶을 때는 내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가 살아라. 맞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게 진리라. 딴 게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얼마 전에 말이지. 아주 이쁜 탤런트가 자살했더라고요. 한 달쯤 됐죠. 누구죠? 근데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죽고 싶을 때는, 아니? 내가 건강한데,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죽고 싶을 때는 저기에 병원에 한번 가보면
자기보다 다 죽을 사람도 살라고 막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하면 이거 나는 행복하다. 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내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든다.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를 이제 세심을 하면요. 상대를 배려하게 됩니다. 자연적.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이 세심을 굉장히 이걸 나는 강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배려하는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칩니다. 봉사해라. 봉사 이걸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세심을 하면요. 저절로 봉사하게 돼요.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봉사 이전에 세심을 하면은 저절로 봉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그 내로남불을 하는 요새 이 신문장에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내로남불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자, 내로남불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누가 이야기. 우리 젊은 사람들. 내로남불. 예, 말씀해 보시죠. 예. 내가 하면 몸에서 예. 하나 굴륜. 예. 아유, 정확해. 자, 책 하나 갖다 드려라. 그래. 그게 내로남불이거든요. 요새 보면 신문에요. 이상한 용어가 뭐 경제 공동체 이상한 용어가 내가 법을 전공했지만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뭔가면 세심을 하면 내로남불 같은 게 없어진다. 세심을 하면. 그래서 세심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각종 진정 고소 사건이 줄어든다. 이게 세심을 하면은 고소 사건이 줄어든다. 이게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만큼 진정 고소 잘하는 나라가 잘 없어요. 내가 어제 제가 새벽에 일본 갔다가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오늘 특강 때문에. 아침에, 요새 외국도 일일 생활권 안 돼요. 물론 뭐 내가 놀러 간 것도 하루 또 놀고 비행기표가 아까워가지고 나는 그 볼일 보러 갔으니까 바로 볼일 보고 오늘 또 이제 특강한다고 이제 어제 밤 늦게 왔는데 일본 사람은요, 고소 고발 사건이 우리가 일본에 200배 줍니다, 200배. 일본을 가면은요, 이제 우리 일본이 자꾸 나쁘다 그러는데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일본. 거기 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차에 보면 하루 종일 있어도요, 크락션 소리를 안 듣습니다. 우리는 찬물로 일어가다 보면 옆에 기도를 하다가 빡빡빡 깜짝 놀래요, 막. 소리, 크락션 막 울리는데 또 성질이 우리나라 사람이 골프를 치러 가보면요, 급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냐면은요, 성질도 급하고, 골프 치는 분들 뭐 계시는 같이 골프 쳐보면요, 공도 잘 치고 왔다, 우리나라 사람이. 공도 잘 치고 성질도 급하고, 캐디가 스코어 하나, 일본 사람은 자기가 적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캐디가 적어주는데, 스코어 하나 적으면 가만히 있고, 왜다 실수에 하나 더 적으면 책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만큼 애살도 많고, 이 또 나쁜 점이 아니고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이래가. 그래서 내가 일본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이요.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뭐 이래, 지진이 나도 순서를 기다리고, 식당에 가도 일본 사람들은 줄서가 기다리는 게 예사라요. 딱 서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줄서가 이제, 막 단대 가쁜다. 줄을 많이서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앉자마자 빨리빨리.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들어오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주문하면 한 20분 만에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10분 만에 내준답니다. 왜냐면, 우선적으로,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것도, 근데 반드시 나쁜 말이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해보면요, 기계 하나 맞추는데, 일본은 6개월 이런데 가면요, 우리가 밥을 쓰겠는데 한 5개월만 안 되니까, 절대, 한마디 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6개월, 우리가 바쁜데 한 5개월만 안 되니까, 돈만 조금 더 잡으면 5개월만 대반 해가봐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데 성질도 급하고, 고소고발을 하도 많이 해줬으니까, 나는 깜짝 놀랐는 게, 촌인심이요. 내가 서원이 연적이었지만, 옛날 우리 클 때 인심하고 이 영 달라요. 촌인심이. 아주 인심이 다른데, 그게 이제 바로, 다음에. 세심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추구하자. 여기 오늘 강의 내용 끝인데, 오늘 이제 다음. 오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내가 기억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합니다. 여기 제가 4번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보통 보면은, 내가 한 4년 전에, 칠순 때 자설명인데, 거기 보면은, 자서전에 그 내용이,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이게인데,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정주행이가 했는 말인데, 사실 이거 기업할 사람 다 논리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기업을 하다 보면, 내가 기업을 지금 43년째 하는데, 기업을 하다 보면 항상 시련이 오게 돼 있는데, 나는 공교롭게도 10년만 한 번씩 시련이 오고, 10년 만에. 이게 1990년도에 시련이 왔는데, 그때는 어떤 시련이 왔느냐 하면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기업 동업자끼리 서로 보증 쓰고, 원료를 같이 어음을 뒤에 배서야 보증 쓰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A, B, C, D가 서로 연대 보증을, 서로 맞보증을 내가 원료를 샀는데, 이 A가 부도를 딱 내보니까, 그 다음에 그다음 나머지 사람들 몰아주면 되는데, B가 또 그걸 빙자 부도를 내보고, C가 부도를 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남으니까, 내가 같이, 안 나잡으면 안 될 정도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그때 미안한데, 내가 다른 사람 보고 휴대폰 꺼라고 내가 휴대폰 안 끄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옛날에는요, 요새는 보증을 안 쓰게끔, 보증보험하고 보증기금이 있는데, 보증을 써야 그 보증기금인데, 내가 보증서를 끊으려고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보증서를 절대 안 합니다. 보증기금, 옛날에는 보증기금이에요. 보증서를 끌려고 하면 보증인을 내 사람 안 짜야 돼요. 그럼 돈을 빌려 그러면, 야, 니는 내 보증서도 난 네 보증, 이래가지고 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끊는 거예요. 무슨 말이십니까? 그런 시대에 이게 같이 엉키가지고 이 회사가 도산할 단계에 놓였는데 그 위기를 이게 좀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이야기해도 1시간 더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나중에 우리 오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그 위기를 타결을 했는데 어떻게 타결을 했느냐 하면은 일단 채무가 보증 채무가 있고 내 주 채무가 있는데 일단 보증 채무는 이게 보증인 성능이 이게 그쪽으로 부도났기 때문에 바로 내한테 채무 들어오면 이게 잘못 그 당시에 가만놔둬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너의 보증 서는 돈 먼저 몰아주고 진짜 백이 내 돈은 못 몰아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빨리 이걸 차단을 하거나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내가 차단을 하면서 개인을 하던 걸 법인으로 바꾸면서 이게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요새 살리기 위해서 요새 중견기업 정도는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하는데 그 당시는 우리 기업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회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은 뭐냐면 일단 채권을 정지시켜주는 겁니다. 중지. 기업이 재생할 때까지. 근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 그런 거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개인 협약으로 우리가 내한테 납품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개인 협약으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나는 내가 줄 채무하고 내가 보증 서는 것도 그거 내 잘못이다. 너무 돈 물어주는 것도 내 잘못이다. 내가 나를 믿고 내한테 납품했는 그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보증 서는 것도 내가 책임질 일이지 그걸 갖다가 회피하면 안 된다. 보통 사람이요. IMF 같은 데 와가지고 내가 10억 부도만 내면 나도 10억 이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도나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 되면은 대부분이 지살궁리를 먼저 합니다. 나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될 부채를 갚기 전에는 나는 10원도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부채를 갚기 전에는 그런 정신으로 채권에 들어가고 쭉 해가 3년 유예를 하고 바로 돌리면서 그래가 그때 이제 요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됐을 때 다른 원인이 생겼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 사업은 그때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유예를 해가지고 3년 후에 보증책임까지 깨끗이 해결하고 나니까 서울에서 야 한명도의 보통 사람 아니다.
이거 뭐 악착지 부실 잘 가면 그럴 때부터 신용이 붙어가지고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다 이제 됐는데 또 이제 1998년, 1997년, 1998년이지. 98년 IMF가 딱 왔는데 이 10년 만에 또 다시 일이 왔는데 이 IMF는 또 뭐냐면은 이 은행에 돈을 말이죠. 돈을 이제 예를 들어가 100만 불을 빌리면은 우리 돈으로 8억인데 빌릴 때는 그 환율이 800 빌릴 때는 800을 빌리는데 그게 그 당시에 100만 불이거든요. 갚을 때는 100만 불 달러를 갚는 곡이라.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사업이 잘 돼가 잔뜩 투자를 해놨는데 IMF 다 보니까 환율이 1,400원 돼 보니까 8억 빌린 게 14억 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업하다가 말이죠. 이자 올라가는 꼬라지는 있어도 은행 돈 빌려 원금 올라가는 꼬라지는 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건 좋은데 나는 이거는 날짜까지도 외웁니다. 1997년 12월 20일. 1997년 12월 20일 날 LG음으로 5억을 수금을 딱 해가지고 기업은행에, 그때 은행에 활인을 하러 갔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때는 대동은행도 문 닫고 기업이고 뭐고 간에 IMF 보니까 BIS 맞춘다고 그때는 흑자 부도가 많이 났어요. IMF 갔을 때는 BIS 맞춘다고 은행에서 잘 해주던 할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제 내가 끊어낸 음이 있단 말이에요. 음을 막이 되는데 LG음 할인을 안 해주니까 음 막을 돈이 없잖아요. IMF 왔을 때 그때는 사치도 아무도 돈 안 빌려줍니다. 사치도 이자 비싸 돈 딱 한 열 보름 동안은 BIS 맞춘다고 기업은행에서 할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은행 그 지점장 아주 지금도 나쁜 지점장으로 기억이 남는데 그 좀 문제가 있는 지점장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 친구가 역시 우리 사대보고 출신들이 똑똑한 놈들이 많아요. 그 당시 부전동 지점장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부산가가 그 주택은행 쪽에 가 그걸 활용해가지고 딱 맞고 난 뒤에는 내가 10년 전에 한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사람이 실수도요.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이해가지만 두 번, 세 번 실수하면 그거는 이해를 못 한다고. IMF 와가지고 이제 이 음이 많이 떨어지는 않는데 그 막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LG음도 할인 안 되니까 이제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현금을 집어넣어놓고 은행에 이자 누가 못 준다. 그때는요, IMF 왔을 때는 2달 정도, 한 달 봉구를 늦게 줘도 직원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은행에 연체를 해도 기다려줍니다. 근데 돈이 없이 연체하면 이건 좀 문제되는데 통장에 돈 놔도 돈 내도당하지 못 찾잖아. 통장에 돈 소복이 놔도 은행 이자 안 준 거야. 은행 가서 적금 깨라. 지점장. 나중에 지점장이 앞에 안 해준 지점장은 딴 데 가보고 새로운 지점장이 자꾸 이제 빌더라고. 빌어도 안 된다. 나는 돈 빌더를 소리 안 한다. 적금 깨가 빨리 부채 정리해라. 나는 내 2개월 만에 다들 돌아올 때까지는 이자도 못 준다. 너가 뭐 5억짜리 할인 달아주는데 내가 어떻게 뭘 믿고 이자는 연체해야 되지만은 아마금 그거는 무조건 그걸 완전히 경제인을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한 2달 동안요 보험금도 딱 원자재만 사고 보험금 은행 이자고 뭐고 딱 묶어보니까 2달 만에요 통장에 돈이 수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체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오래 하면 그 3개월 넣으면 안 돼요. IMF를 하려고 한 2달 후에 은행 이자 싹 정리해버리고 그래 은행에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이 IMF나 이 파동이 오래 안 갑니다. 그때도 할인 안 해준 게 한 보름, 열흘 오래는 안 가는데 나는 이제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면 그래가지고 이 IMF를 잘 견뎌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009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온 거예요.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금융위기가 하여튼 미국에서 그때 와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는 게 뭔가 하면 미국 화폐가 모기지 이런 것 비슷한 게 미국의 이 파생상품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금융위기에 와가지고 그게 미국의 화폐가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달러 이외의 돈, 일본 돈, 중국 돈, 유럽 돈, 영국 돈 이런 건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다른 돈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돈은 달러보다 가치 더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 950원 할 때 선물한 키퍼 들었는데 이게 1450원까지 올라가 보니까 10달 만에 얼마를 은행에 몰아줬냐면 우리 요 조그마한 금에서 100억을 몰아줘. 100억.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N은 일본이 안 들었거든요. N도 같이 이것도 올라가지고 N은 이 키퍼를 안 들었기 때문에 N은 또 일본 사람들이 이게 아주 신사예요. 일본 나가는 거는 또 한 달에 10억씩 더 들어오는 거예요. 달러, N으로.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일본 돈이니까 마찬가지돼요. 그러니까 그 돈 들어오는 거 갖고 그걸 다 갚고, 그러니까 생돈 몰아주는 게 아니고, 이제 수출한 금액의 절반 정도는 들고 절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N 환율이 올라가 돈 벌 기회를 놓쳤는데, 그 뒤에 우리가 환율이 내려가도 승승장구가 2017년도까지 계속 우리가 그 흑자를 많이 냈는데 1917년도에 이제 우리가 베트남 투자를 하고 또 18년도에 이제 작년 아닙니까? 금년 19년이잖아. 작년 금년에 베트남 투자하는 거하고 차질이 생겨가지고 좀 요새 또 시즌이 왔는데 이번 시즌은 IMF라 미국 금융위기 이런 시즌이 아니고 지금 시즌은 그런 시즌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어떤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시련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나는 이제 이 할아버지 영향을 받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너무 돈 받을 게 있으면요. 돈 받으러 가가지고 안 된다 할 겁니까? 그러면은 절대 짜증내지 말고 다음에 언제 오면 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음에 오락하는 그 날짜에 가서 오늘 오락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또 안 된다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짜증내지만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날짜 하루 일찍도 가지고 그날 오늘 오락회가 왔습니다. 또 안 된다 할 거예요. 요래 한 3번에 4번 가면은 그 사람이 미안해서 돈을 준다. 이 할아버지는 그래 갔었거든요. 요새 생각하다가 또 돈 아프고, 이거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전에는 그런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전까지는 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직원이나 좀 웬만하면 직원들 직장을 전부 우리 직원들이 우리 동생 긋고 자식 긋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경영을 하다가 작년에 이래가지고는 기업이 안 되겠다 싶어서 외행이 줄면서 구조조정을 해가 이거는 내보낼 때 이런 갈 때는 이게 나는 그래서 사업을 이 사업을 할 목표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보고 보면은 하명도이 니는 대학 교수나 이런 거 선생님인데 왜 사업을 하냐 그래가지고 심지어 내가 우리 은행 행장 하면 심지어 행정실 갔더니만 이 사대부고 출신들이 보면요. 우리 신혜동 있지만 대부분 의사 아니면 교수 이름이 많거든요. 하명대님 BA가 사대부고 DNA가 아닌 것다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잘 벌릴 때는 그런 걸 못해가 많이 알뜰히 못 챙기고 지금은 금년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기업이 폭삭 망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 직원들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인원을 정리해가지고 지금은 연간 97년도에 직원들한테 가던 게 100억 좀 나갔는데 금년 2019년도는 지금 한 70억 정도 나가요. 현재 직원들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인원을 들어와가지고. 그러나 이제 시련을 정리해, 시련.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그러면 그럼 시련기가 왔는데 좌절을 안 하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 희망을 없으면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어려우면 베트남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한 2년 걸릴까 생각, 4년 걸릴 뿐데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행이 떨어졌는데 우리 부사장하고 저 있는데도 이제 내가 지금 베트남에 한 200몇십억 우리 투자했는데 네 투자 잘했나 못했나? 회장님 투자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를 하기는 잘했는데 지금 요새 기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쪽에 투자를 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도 줄을 수 있었고, 투자를 하기는 잘했는데 지금은 실현입니다. 그러면 기업이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투자해가지고 어려우면 그거는 좀 힘듭니다. 근데 투자를 해야 될 것에 투자를 했는데 계획대로 안 돼가 좀 늦어지는 거는 버티면 된다. 버텨야 된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한 2년 잘 해가지고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응급실에 있다가 응급실에 있다가 지금 이제 병동 오겠다가 이제는 회복기가 돼가지고 금년지나면 회복이 돼야 퇴원할 정도로 완전히 궤도에 올려놨어요. 예. 이게 여기 저기 우리 여성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어려울 때는요. 어려울 때는 버텨야 돼. 어려울 때는 지구력을 하고 버텨야 되고 이제 또 잘 될 때는 또 조심을 하고. 오늘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이게 좀 이야기가 할 거 많습니다만은 이걸로 강의를 끝내고 다시 한번 오늘 강의했는 중에 하나는 남아야 될 거야, 기억에. 자, 거기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목은 세심실세지만 내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핵심은 현재에 만족하라. 그리고 만족만 하지 마라.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오늘 강의 다른 건 뭐 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현재에 만족하라. 예, 다시 크게 한번 해봅시다. 현재에 만족하라. 만족만 하지 마라. 요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여튼, 예,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